네,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가 정가의 쟁점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엊그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 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허영입니다. 네, 혹시 그 주말 사이에 혹시 국민의힘하고 좀 얘기 진행이 된 건 없었습니까? 네, 정부나 국민의힘 쪽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온 거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원내 대표단 차원에서는. 예, 다만 이제 국회의장님과 네. 양당 대표님 간에 예, 뭐 밥은 안 먹었지만은 모임은 있었던 걸로. 만나기는 했었. 네, 근데 그런 뭐 걸로 진전된 건 알고 혹시 있습니다. 있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전혀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예결특위에서 합의 처리가 안 되고 단독 처리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2014년에 네.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예결특위에서 뭐 여야 협상안이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입니다. 왜 단독 처리를 결심을 했던 걸까요? 원래 이제 선진화법이 이제 그 12월 2일 날 자동 부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감액 협상이건 증액 협상이건 하다 보면 12월 2일 기일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감액은 충분히 그 야당 그 정부나 뭐 청와대나 또 대통령실이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편인데 증액에 대해서는 12월 2일 자동 부의 조항을 믿고 끝까지 연기를 시켜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시간 싸움을 그렇게 벌여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감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과 지자체와 그리고 야당과 여당이 정책 사업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네. 정부가 얼마만큼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일절 반응과 구체적 수치로 답변을 안 하니까 네. 예,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그동안 구태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증액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요번 근데 예결위의 그 단독한 삭감한 의결은 그보다 조금 더 심각한 그런 판단에 결정된 것인데요. 어떤 판단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결위에서 계속해서 이런 협상이 결렬돼서 결국은 야당이건 여당이건 직회부해 가지고 예산안이 통과되는 예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여야가 마주 앉아 가지고 감액 또 증액에 대해서 협상한 것이 단 하루의 차이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 이러한 구태와의 결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는 법정 시한도 지키고 또 여야가 합의한 수준에 있어서의 감액안을 가지고 삭감안이라도 통과시키자. 그리고 정말 정부가 불효불급하게 마련된 그러한 정말 쓸데없는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국회 예산 심의권들을 제대로 한번 좀 보여주자. 이런 어떤 결의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삭감한 내역을 보니까 일단 예비비로 한 2조 4천억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용산공원 예산 4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요거 삭감했고 나머지는 뭐냐면 용산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 대부분이더라고요. 자, 일단 예비비는 왜 삭감을 한 겁니까? 예비비가 여지껏 한 4.5조에서 4.8조 원 정도 규모로 계속해서 편성되어 왔는데 실제 집행한 것을 보면 1조 3천억 원. 아, 그랬어요? 예, 1조 5천억 원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과다 편성이 되어 왔었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래도 한 뭐 1.1조 원 9천억 정도를 더 남겨서 삭감을 했었던 것이죠. 그 전에 이제 사실 예비비가 논란이 됐던 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의 경비를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다고 정책 쟁점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걸 고려를 하신 겁니까? 네, 당연히 그랬습니다. 하셨습니까? 또
예비비를 한 6천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 워낙 해외 나가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작년도에도 뭐 한 280억 정도의 순방 예산이었는데 예비비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한 380억, 90억 정도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거든요.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있어서도 경호 시스템 구축을 예비비로 끌어다 썼어요. 또 경호처는 거기다가 11억 정도를 특활비로 예비비로 끌어다 쓰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이번에 예. 좀 막아야겠다 이런 판단이 섰었습니다.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용산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의 특활비를 깎은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예결위 과정 속에서 제가 예. 6대 권력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이라고 하면은 특활비, 특경비, 그다음에 정보보안비, 보안비가 있는데 그게 2조 1,23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토탈 금액이? 예. 그 중에서 전체 금액 중에서 6대 기관이 쓰는 특활비가 94%입니다. 거기에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빼면은 네. 그것도 1조 1,18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예. 이거는 아무런 지출 증빙 자료 없이 쓰여지는 돈이거든요. 예. 국민의 혈세가 국회 예산 심의권이 있는데 국회조차도 제대로 그것이 비밀 보고건 합법적인 공개 보고건 그러한 지출에 대한 증빙 없이 쓰여지는 것에 대한 관행을 과감하게 이번에 철폐해야겠다. 네. 이런 어떤 결의가 담긴 거라고 보시면 그럼 될 것 이건 같습니다. 그 내년 예산으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다. 방향이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이번에 예결의 의결은 예. 아마 향후에는 정부가 이러한 관행을 끊는 하나의 결정적인 그런 어떤 의결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약간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수사비라든지 감사원 같은 조사비 정도가 될까? 요건 별도 항목으로 따로 있는 거죠. 일반 수사 지원비가 예. 이미 1,267억 원 정도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뭐 마약 수사비, 예. 그다음에 뭐 민생경제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비, 예. 그리고 일반 수사 지원비 예. 이것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특활비나 뭐 특정 업무 경비를 삭감을 했다고 해서 수사가 안 돼 이런 건 아니다. 아예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거꾸로 수사비가 있는데 특활비가 책정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 이런 것에 한정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필요한 영역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 수사비로 그런 것들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투명하게 예. 투명하지만은 기밀성을 요하는 것에 쓰고 부족하면은 국회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시민단체에서 그 소송을 내 가지고 뭐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시민단체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자료를 제공하는 거는 조금 더 달라야죠.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지적이 따라붙고 있냐면 근데 왜 국회 특활비를 안 깎았냐? 이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 특활비가 원래 100억대 규모였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지금 뭐 특정 지역의 광역 단체장 하시는 분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서 뭐 집에 갖다 줬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자체 삭감을 90% 이상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국회는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할 만큼 했다. 삭감을. 최소한의 특활비를 빼고.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근데 국회 활동에서 그 기밀성을 요해서 특수 활동비를 써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꾸로. 글쎄 그거는 뭐 국회 사무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 국회에도 뭐 정보위원회라든지 외교위라든지 국방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 사실상 기밀을 요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런가요? 보통 회의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하면 기밀성이 보장이 되지 않나요? 정보위 같은 뭐 경우도. 그렇긴 하고. 예. 그래서 거의 90% 이상을 삭감을 하고 그 외에 최소 경비들을 좀 남겨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래서 이게 지금 특활비가 다 깎였어요. 그러면 정부가 혹시 깎인 특활비를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도 혹시 있습니까? 글쎄 뭐 그거는
그 예비비에 예비비는 일단 총 규모가 결정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나요, 보통? 뭐 예비비도 일반 예비비와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목적 예비비로 끌어다 쓰지는 못하고 그렇죠. 일반 예비비에서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은 예. 이번에도 경호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경호처가 경호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11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거든요. 예,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특활비를 조달할 그러니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어제 그 용산의 브리핑 보셨죠? 네. 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용산이 이런 입장은 아니, 딱 선을 그어버렸는데. 참 정치할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야당이 이렇게 삭감안을 의결을 하고 네. 또 야당의 대표가 또한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될 일이다. 그리고 진실이 담긴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런 제안이 서로 간에 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테이블을 열어놓고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밥상 그 자체를 걷어차는 일들은 결국은 뭐 국민 부담과 또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용산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그냥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킨다 이런 계획입니까, 민주당은? 오늘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국회의장이 일단 상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우원식 의장이 바로 오늘 상정을 해줄까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예결위에서 삭감안이 의결되면은 효과가 예전에 정부 원안으로 제출된 정부 원안이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위 삭감안이 정부 원안의 대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12월 2일 날 자동 부의는 됩니다. 같이 부의가 됩니까? 네. 오, 그렇게 돼요? 원안은 없어지고 예결위 의결안이 원안으로 상정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아니라 이게. 그죠? 얘기를 통과시킨 그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가 오늘 말고도 4일, 10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본회의가 일정이 어차피 잡혀 있으니까 좀 더 협상을 해봐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 입장에서는? 네, 의장님이 이제 뭐 12월 10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뭐 충분한 협상 시간을 두기 위해서 12월 10일까지 기일을 정해서 여야가 협상해서 처리하자 이런 수정 제의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증액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민주당이 증액하고 싶은 항목이지만 못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언론의 어떤 표현 때문에 이재명표 예산이라고는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 한 2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쉽지 않으십니까? 많이 아쉽지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러한 구태와 관행들이 근절되지 않으면 향후에 그런 민생 예산도 계속해서 거부될 것이다. 또 입법한 것에 대해서 거부당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단을 했고요.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명확하게 국회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민생 예산을 포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해대책비를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그 예비비의 재해대책비 외에 국고 부담 행위라고 해가지고 부채 부담 행위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외상비인데 재해대책에 쓸 수 있는 추가 재원을 1.5조 원 정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재해대책에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공의 수당을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전공의 수당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야가 보건복지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한 삭감안이고 전공의가 지금 언제 복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면 12개월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복귀할 시점을 모르니까 그것도 한 10개월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예. 2개월치 수당 지급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네. 10개월치는 포함이 되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통과를 시킨 다음에 내년 초에 혹시 추경 편성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던데 아닙니까? 네, 뭐 대통령실이 국회 예결위 과정 속에서 내년 뭐 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금 1%대로 하향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국회가 지금 확장 재정할 때지 긴축 재정할 때가 아니다 이런 지적에 일부 또 추경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가 또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네. 참으로 이게 참 적반하장격인데요. 이런 삭감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또 경제 전망을 포함해 가지고 예, 추경이 필요하면 예. 국회에 추경을 요청을 해라. 그럼 앞으로는 더욱더 좀 철저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렇게 협상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추경 편성하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확고하게 그냥 단칼에 그냥 달려고 하시네요. 왜냐하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모든 예산 우리가 추구하는 예산들 예. 이런 국회 예산 심의권을 회복하는 그런 결의로 지금 삭감하는 의견을 한 것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허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